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저자를 쳐라. 안녕하세요.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여러분은 메이스 철퇴하면 검보다 덜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날 붙이는 폭력적이다. 그래서 성직자는 메이스만 썼다고? 나름 맞는 말. 나도 종교인이라 철퇴 좋아해. 칼을 쓰는 것은 그나마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해주는 처형법이다. 역적들에겐 아니 된다. 철퇴를 써라. 뭐야, 철퇴가 더 잔인하다잖아. 메이스, 최초의 말하는 무기, 인텔리전트 웨폰. 참고로 이렇게 사슬 달린 건 플레일, 몽둥이 형태가 철퇴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사실 저도 검이 좋지 메이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말하는 무기, 인텔리전트 웨폰의 뿌리가 메이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메이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죠. 창작물에선 보통 칼이나 검이 자아가 있는데 신화 속 최초의 말하는 무기는 샤루르라는 메이스입니다. 최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샤루르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메이스의 주인은 닌우르타라는 신입니다. 닌우르타는 악마 아사구와의 전투에서 이 샤루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지식이나 전략을 제공하기도 하고 무려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닌우르타의 아버지 엔릴과의 통신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 형태로 변신까지 가능합니다. 샤루르의 뜻은 1000명을 부셔버리는 자라고 하는데 그 압도적인 힘과 마법 능력으로 닌우르타는 뱀신 쿠르와 아사그를 물리쳐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이스가 물리적 힘 이상의 가치를 가진 상징적 무기라 그런지 게임에서 성직자와 엮이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이스는 고대 근동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후기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까지 퍼지게 된 권위의 상징적 무기입니다. 현재까지도 왕권을 상징하거나 의회, 대학에서 메이스를 전시하고 철퇴를 내린 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권위의 상징하면 검보다는 철퇴가 더 어울리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기로서의 메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스는 철퇴잖아. 그럼 철로 된 망치 아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변형이 있지만 메이스는 머리 부분 베이스가 철로 둘러싼 구의 형태나 그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워해머는 해석 그대로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도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둘 다 전투에서 주력이라기보단 보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워해머의 경우는 타격용이라기보단 뒷부분 스파이크나 헤드의 창 같은 부분을 사용해 상대방을 정밀 타격하는 용도였죠. 물론 정밀 타격이 어려울 땐 망치 부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워해머 형제인 폴해머의 교습본에서도 둔기 부분은 필요할 때나 가끔 쓴다고 써있다니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머리 부분을 보면 압력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밋밋한 망치 모양이라 중장갑을 입은 기사에게 사용하기는 힘들었고 사슬갑옷을 입은 적에게 충격을 주는 용도로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워해머의 스파이크 부분으로 갑옷을 뚫었다고 해도 웬만한 힘을 주지 않으면 다시 뽑기가 어렵습니다. 깊게 박혀버리기 때문이죠. 장점보단 단점이 좀 보이네요. 메이스 중에 대표인 프렌지드 메이스는 12세기 전후로 유행했는데 머리 부분에 여러 개의 철편을 부착해 기존 메이스보다 타격 면적을 좁혔습니다. 이는 갑옷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내부 충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에 비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에 약한 목, 팔꿈치, 손등 부위를 가격한다면 적의 공격력은 금세 제로가 됩니다. 플랜지드 메이스는 보통 기병이 사용했고 이를 더 길게 만들거나 중간에 쇠사슬을 달아 원심력을 크게 만든 종류는 모닝스타라고 불리며 보병이 사용했습니다. 모르겐슈테른, 캡텐 모르겐슈테른, 성수브리게, 후덴다흐 등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나뉘었지만 보병이 마상에 있는 기사를 상대하기 위한 무기라는 점과 대체로 머리 부분에 철침이 박혀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 머리를 제외하면 목재인 점도 특징입니다. 동양에선 곤봉의 개량형으로 생각했고 기원전 1600년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전환 때부터 창과 철퇴를 결합한 형태도 발견될 정도로 변화무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발해 때는 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는 의장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사용이 쉬워서 포졸이나 다모가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측면에서는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발전했겠죠. 서양에서는 풀플레이트 아머가 절정에 이른 15, 16세기의 필수적인 보조 무기였습니다. 다만 동양에서는 암살용 무기로도 자주 쓰였습니다. 태조가 태종을 암살하려다 포기하고 소매 속 철퇴를 버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소매에 넣을 정도로 소형화시켰습니다. 정몽주와 김종서도 철퇴로 암살자에게 습격당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호신용 휴대의 간편함을 위해 머리 부분에 무언가를 덧대 파괴력을 높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점차 완전한 구의 형태로 변해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동양의 경우 소규모 전쟁보다 국가전 양상을 보이며 진작에 화약전이 시작됐죠. 대규모 전투가 많았기에 보급하기 쉬운 갑옷과 무기들을 사용했고 서양은 성규모의 자잘한 전투가 많아 개인의 기량이 더 중요했습니다. 거기다 한 명 한 명 키우는데 돈이 겁나게 들었죠. 생존을 위한 좀 더 튼튼한 갑옷과 무기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기사들이 양성됐고 판금 둘둘한 풀플레이트 아머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옷 종류에 의해 서양은 타격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철편을 단 플랜지드 메이스가 주를 이뤘다면 동양은 보병전에서도 용이하게 머리 부분에 철침을 단 낭하봉이나 저봉, 도리끼 스타일의 협봉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닝스타도 비슷하네요. 중세에 메이스가 검에 비해 덜 폭력적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성직자에게 검이 금지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린 성직자 하면 메이스라는 공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선 동양에서는 그런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궁예의 경우 철퇴를 애용했다는 말이 있지만 무승으로 유명한 소림사를 생각하면 모든 병기를 두루 다룹니다. 대몽 항쟁의 영웅 중 하나인 고려승려 김윤후도 활을 잘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서양은 성직자 자체가 전투에 나설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럼 성기사는 뭐야?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성기사는 보통 평신도 중에 모집을 했습니다. 초창기 수도승들 중엔 귀족들의 서자들이 많아 검을 다루는 케이스도 있었다곤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전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금지여서 메이스를 주로 사용했다는 말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메이스를 주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급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가 더 고착화된 이유 중에는 던전 앤 드래곤즈가 대표적이죠. 엘프는 활을 잘 쏜다, 드워프는 마법을 잘 못 쓴다 등 종족의 특성뿐 아니라 스토리적으로 파생된 발더스 게이트, 아이스윈드 데일, 네버윈터 나이츠 등 걸작들의 토대가 되었죠. 체계적인 시스템과 룰은 보통 D&D 룰이라 부릅니다. 이 때문에 D&D를 따르는 게임은 전통 판타지 게임이라 말하죠. 다른 건 시간 나면 파고들도록 하고 중요한 건 성직자 클래스. D&D 룰이 생겨난 1판과 2판에서 성직자는 날붙이를 못 쓴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는 기본 클래스인 클레릭입니다. 이 클레릭의 기본 무기가 바로 메이스였죠. RPG 하면 재미 요소가 바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퀘스트를 깨는 것이죠. 재밌는 RPG 게임 만들려는데 스토리, 캐릭터 짜기도 바빠. 직업까지 설정해야 돼? 그럼 언제 완성해? 그럼 직업은 보편적으로 설정하자. 여기서 말한 보편적인 것이 널리 퍼져버린 D&D 룰의 직업 설정입니다. 이런 설정에 더해서 온갖 홀리한 직업에게 메이스를 주던지 메이스 관련 패시브를 넣던지 아예 디아블로3처럼 메이스가 성전사의 전용 무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밀접한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니 자연스럽게 성직자 무기라고 인지하게 된 것이죠. 갑옷채로 까부순다는 점에서 쓰는 캐릭터에 따라 흉물스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 근원을 파면 신성하고 마법 무기의 원조인 메이스, 샤루르가 최초의 창작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게임에서 메이스는 전투망치들과 같이 둔기류 포지션의 망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상대를 순살하기보단 전투 불능에 목적을 뒀죠. 그래서 게임의 메이스를 보면 검과 같은 날붙이류에는 없는 기절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방어구를 두르고 있어도 기절 효과와 방어 무시라면 현실에서 칼로 아무리 찔러도 티도 안 나는 갑옷도 메이스를 크게 휘둘러 어딘가 맞추면 불구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갑옷을 잘 갖춰 입을수록 타격점이 함께 찌그러져서 회복 불가능.
힘을 덜 받아서 찌그러지지 않더라도 그 충격이 안쪽으로 전달되니 게임처럼 잠시 주춤하거나 내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전투에서 살아남더라도 갑옷과 함께 짜부되거나 내상을 입으면 다음 전투를 기약하기 힘들어집니다. 중세시대 의학기술 살벌하지 않습니까? 한번 몸 망가지면 끝입니다. 그야말로 탱커 킬러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갑옷에 강한 메이스지만 그나마 메이스의 공격에 살아남으려면 단단한 방어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맨몸으로 이런 흉물스러운 것에 공격을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일까요? 게임이나 만화에서 메이스는 주로 중갑 형태의 방어력을 우선시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중갑이 아니더라도 몸집이 거대해 우악스럽게 적을 압살할 것 같은 캐릭터나 파티의 앞에 나서서 탱커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대다수죠. 성격도 우직하거나 말수가 적은데 전투만 벌어지면 저돌적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육중한 갑옷을 입고 메이스를 휘두르며 적을 파괴한다. 탱커 대 탱커, 누가 먼저 찌그러지냐의 혈투. 상상만 해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조 무기로 사용됐다는 인지도 때문일까요? 메이스를 주로 쓰는 주인공 캐릭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메이스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기를 바라며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